예, 챕터 2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미컨덕터 피직스 과목에서 배웠던 거를 리뷰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자회로 전체로 봤을 때 이걸 완벽하게 이해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나중에 회로 설계를 하거나 회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 세미컨덕터 피직스를 좀 간단하게 리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식을 외운다거나, 물론 중요한 수식들은 일부분은 외워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만, 수식보다는 조금 더 이런 디바이스구나 이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챕터 2에서는 세미컨덕터라는 게 뭔지, 그리고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PN 정션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컨셉 중에 첫 번째로 세미컨덕터에서 이제 캐리어라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캐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캐리어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캐리어의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 그 밀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차지 캐리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세마이컨덕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세마이라는 건 어떤 반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쯤 컨덕터인 것이 세마이컨덕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덕터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죠. 컨덕터는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레이터가 반대의 개념인데,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라는 거는 메탈과 인슐레이터 그 중간쯤에 있는 어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밸런스 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원자에 결합된 전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전자들이 원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원자 주변으로 전자들이 항상 묶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묶여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이 정도가 돼 있으면, 이 밸런스 밴드 안에 있으면 전자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덕션 밴드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로 올라오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갭이라는 거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차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밴드 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것 중에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열적 평형 상태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50%가 되는 확률, 즉 절반의 확률로 이런 에너지에 근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디테일한 설명에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대한 이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사실 이 과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세미컨덕터 피직스를 다시 공부하거나 혹은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메탈을 보시면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 레벨에서는 원자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전자가 원자에 잡혀 있어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에너지를 가해도 메탈에서는 굉장히 쉽게 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바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밴드 갭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에 잡혀 있는 전자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밴드 갭을 뛰어넘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작은 전압 가지고는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마이컨덕터는 그럼 뭐냐? 세마이컨덕터는 메탈처럼 에너지 밴드가 오버랩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원자를 아주 자유롭게, 원자에 잡혀있는 전자를 쉽게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밴드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그만한 전압을 가해도 충분히 이 모든 그 원자에 잡혀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놓아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과 인슐레이터, 컨덕터와 인슐레이터의 중간 단계인 이 물질들을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마이컨덕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만, 세마이컨덕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압을 주었을 때 전압을 통해서 이 물질의 저항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서 우리가 전류원 개념도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류원도 전류라는 거는 전압과 저항 사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마이컨덕터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저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세로 설계 관점에서는 수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그 중에서 3, 4, 5종만 보였는데요. 이 이유는 반도체의 경우는 주로 4종 물질을 많이 씁니다. 카본,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본 잘 알 겁니다. 카본이 어떤 거냐? 그래핀이 카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핀도 사실 그 반도체의 차세대 물질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본이 하나의 반도체로서 쓸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실리콘이죠.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게르마늄도 쓸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게르마늄은 상당히 비싼 물질입니다. 그래서 굳이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을 쓰는 경우는 저도 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족을 주로 쓰는 이유는 사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이 사족 같은 경우는 결합이 됐을 때, 공유 결합이 됐을 때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약 1.12V 정도로 굉장히 작은, 작다고 하긴 뭐하지만 적절한, 우리가 줄 수 있는 전압으로 적절한 그런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 밴드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로 실리콘이 많이 쓰입니다. 물론 뭐 갈륨 아스나이드 이런 식의 3호족의 구성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들은 다 실리콘 위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세마이컨덕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호족, 여기서 3호족을 보시면 보론, 알루미늄, 갈륨, 5족은 포스포러스, 아르세닉 이런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3호족은 뒤에서 배울 건데, 바로 뒤에 배울 겁니다. 3호족은 우리가 도핑이라는 걸 할 때 씁니다. 도핑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는 4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죠. 근데 3족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 5족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죠. 그래서 실리콘 원자 하나를 3족이나 5족으로 대체하면 자유전자가 하나 나오거나 혹은 전자가 어큐파이 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전자, 즉 캐리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3족, 5족이 이제 도핑 물질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디테일한 것들은 세미컨덕터 피직스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그런 이유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은 주로 여기서 보론과 포스포러스입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이 둘이 도핑하기가 쉽고 싸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1에서 배우는 물질들은 요 3, 4, 5족 안에서 결정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는 4종 물질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죠. 그죠? 그래서 실리콘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하면 이런 식의 격자 모양의 공유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온도가 0도일 때, 절대 0도일 때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원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 공유 결합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열을 가하면, 즉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열이라는 건 곧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주입되기 시작하면 전자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세마이 컨덕터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간의 밴드 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그 전자 중에 일부는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굉장히 큰 포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탈처럼 이 프리 일렉트론이 굉장히 쉽게 생성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그만한 굉장히 적은 양의 전자는 열에 의해서 역이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서 얘기했던 온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역이되는 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는 absolute zero, 그러니까 절대 영도에서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고요. 그래서 보시면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페르미럽 위쪽으로는 전자가 아예 없고요. 페르미럽 아래쪽으로는 꽉 차 있는 이런 밴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절대 영도에서는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유전자가 있어야 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도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뒀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요 분포도가 약간 이렇게 스무드한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죠. 곡선이라기보다 뭔가 그래프처럼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컨덕션 밴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어서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고요. 온도를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전류가 조금씩 흐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저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저항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일정 수준의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자유전자가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서 본 것처럼 우리가 원래 실리콘이 있으면 주변에 8개의 그 최외곽 전자들이 다 차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공유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요. 근데 자유전자가 나타났다는 이게 뭐냐? 어떤 한 코밸런트 본드는 깨져서 그 안에 있던 전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즉, 그 자리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생겨난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는 홀이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론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홀이라는 거는 전자가 움직여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홀이 생겼죠. 시간에 따라 흐름인데 홀이 생겼죠. 이 홀은 전자가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리콘 아톰, 얘네 둘은 요 자리를 항상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누구한테 채울 수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실리콘 원자로부터 전자를 뺏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개의 실리콘 아톰들은 또 다른 전자를 채우고 싶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실리콘, 근처에 있는 실리콘의 아톰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면서 사실은 서로 다른 전자가 하나씩 움직인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요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기 다른 전자가 움직였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홀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잠시만요. 이런 색깔을 좀 바꾸고 홀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이런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 거지만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홀이 움직입니다. 홀이 움직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홀이 움직이기 위한 전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전자가 각각 움직여야 마치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움직인다라면 여기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이 있다 그러면 얘는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지만 홀이 움직이는 건 다르다. 홀은 전자가 인접해 있는 전자가 서로 다른 전자가 계속 움직이는 연쇄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홀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